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에 그 좌장,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중장을 맡고 있는 박문구라고 합니다. 예, KPMG에서 디지털 혁신센터 하고 있고요. 오늘 유니티 김모 부장님 말씀 진짜 감명 있게 잘 들었고, 또 첼로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되게 카랑카랑하게 알려주시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와가지고 그 SDS가 큰 회사라서 좀 잘 이 중소 중견 쪽으로 잘 안 내려가는데 굉장히 잘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섞어서 얘기해야 되는 메타버스와 물류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 코비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메타버스는 뭐 시대의 화두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코비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교류는 계속, 그 무역들은 존재해야만, 그래야만 국부가 창출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전체 순환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되게 잘 들었고, 네, 플로어에서의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좀 잡아본 질문, 그리고 무역협회랑 같이 해서 그 했던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첼로 쪽에 네. 이커머스와의 연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약간 메타버스 하면 B2C를 떠올리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 무슨 스마트 물류센터 이런 부분들을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인발부되기도 하고 참여하다 보면 첼로는 B2B야. 네, B2C 쪽은 뭔가 무슨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커머스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 인플루언서랑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약간 메타버스적으로 글로벌 커스터머 내지는 소비 산업들에게 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의 질문을 하나 네. 예약해 두고요. 네. 예약해 두고요. 그다음 그 메타버스 쪽으로는 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잘했는데 살짝 가라앉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그런 그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양 산업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산업들이 메타버스 시대에 리바이브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내지는 뭐 그냥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조업이나 엔지니어링들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날개로 달 수 있을까? 날개로 달면은 물리적으로 뭐 경남 지역에 존재하는 그런 공단에 계신 엔지니어들로서 한 번도 해외 나가보신 적은 없지만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태우면 한국에서는 한 번 돌아갈 경제가 글로벌리 N번 순환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각각 드리고 먼저 그 SDS에. 네. 그 B2 맞아요. 그 첼로는 B2B가 애초에 타겟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첼로 스퀘어라는 사실은 다른 브랜드, 서비스 브랜드인데요. 첼로 스퀘어는 B2C 고객을 저희 타겟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SDS가 이제 B2C 고객을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사실 B2C가 고객 수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화주수, 그러니까 셀러나 이렇게 판매하시는 업체 고객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객 수가 너무 많고, 하나의 고객이 핸들링하는 물동이 기존 B2B에 비해서는 물동량이 또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그러니까 하나의 물류 부서처럼 움직여 주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매출은 작은, 그래서 이제 타겟으로 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첼로스퀘어는 이제 제가 아까 충분히 사실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디지털 물류 플랫폼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자동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운영 공수가 이제 많이 들지 않을 거고요. 화주분들께 직접 오셔서 오더 요청을 하면 그 뒷단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를 하는 게 저희 지금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형 고객들도 저희가 이제 다 사실 중대형 고객하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2B랑 B2C랑 좀 다른 게 이제 B2B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오더 같은 거를 사실은 EDI로 연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셉이나 뭐 ERP를 따로 쓰고 계셔서. 근데 B2C는 해보면 그러니까 플랫폼사랑 연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화주분들께서 예를 들면 아마존에만 파는 거 아니고 여기저기 다 파시잖아요. 뭐 라자다 팔고 막 되게 많은데 파셔서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들로부터 오더를 저희가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첼로스퀘어에서 이제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커머스, 특히 B2C 쪽에 이제 많은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하고 플랫폼상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더도 고객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뭐 손을 올려주시지 않아도 저희 쪽에 오더가 올 거고 뒷단의 프로세스도 좀 더 자동화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B2C 타겟입니다. 네, 네. 이커머스 쪽이나 라이브 방송이나 인플루언서도 안아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유니티로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까 플랫폼 첼로스퀘어에서 플랫폼 지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플랫폼 유니티에서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결국 그 생태계에서 모여 있는 그게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서플라이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생태계에서 그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이익을 받게 할 거냐. 네. 중소기업들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그냥 중소기업한테 돈을 받아서 내 SDS가 수익을 받는다. 물류 공급자가 수익을 받는다. 이 자체 이상의 뭔가 다른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준 돈보다는 더 큰 서비스를 줘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산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메타버스가 섞여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결국 직관적으로 시각화 3D로 해서 보여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코노미를 어떻게 만들 거고 현실에 존재하는 이코노미에 한 번 돌아갈 것을 버추얼 공간의 어떤 그 촉진제를 이용해서 N번 돌아가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하려면은 첼로도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코노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좋아서 나한테 락인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이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로우에서 올라온 질문 마저 조금 가볍게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정말 잘 만든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이클을 돌고 홍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가상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그런 좀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접근 방법이 너무나 좀 다양하긴 합니다. 네,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근데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거는 저는 접근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고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어디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야 될지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굳이 컴퓨터나 아니면은 HMD를 써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모든 것들을 또 재미로 할 수 있는 그 펀팩터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온라인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에서는 아까 우리 그 공연 봤던 것처럼 말을 할 때마다 여기서 점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미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공장 쪽에 하시는 분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사실 그 게임 중에 공장 경영하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네,
최적화시키는, 라인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게임들이죠. 근데 보면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이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반도체 공장 같은 데 마음대로 견학을 가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갖다 놀이터로 만든다든지 어린이들도 뛰어놀 수 있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들을 눌러가지고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경험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메타버스적인 놀이터 형식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요즘 뭐 기업 브랜드 가치를 갖다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이미지를 좋게 하게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미라는 요소를 잘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드시는 제품들 다양한 뭐 의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호미로 알려졌는데 이 호미가 아마존에 가가지고 또 전혀 엉뚱한 아이템으로 잘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세상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아이템 위에다가 어떤 그 질감을 입히고 거기다가 어떤 그 역할을 주고 그걸로 어떤 점수를 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웃기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바이럴 만들기가 되게 좋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품을 갖다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가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기 점프 V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데 자기 집 만들고요, 자기 공장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게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도자기를 뭐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이 제품들, 그리고 내가 알리고자 하는 이 공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줄 것인가,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한다 그러면은 마케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판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메타버스의 심오한 세계를 테크놀로지로 알지 못하지만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네이블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어 하면서 여기에 락인되고, 그렇죠. 더 많이 뭔가 선순환적으로 들어오고, 네. 그리고 뭔가 뭐 프로핏을 추구하는 기업이라서 싫다가 아니라 선한 기업이라서 좋다라고 느끼게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죠. 행동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섞여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윈윈 전략들을 어떻게 그 행동과학 기반으로 테크놀로지 시나리오에 심어 넣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재밌어하고, 또 그들에게 배우는 글로벌 우리의 미래의 어떤 소비 산업들이 한국의 제품이나 엔지니어링을 소비하는 글로벌 산업들이 재밌어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짧게 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또 다운받아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는 VR 게임 중에 카 메카닉 시뮬레이터라고 자동차 정비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렌치라고 실제 그 내연기관을 갖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에 게임화할 수 없는 거는 없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철학적인 문제라서 짚고 나오기 조금 뭐랄까 지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블랙핑크도 그렇고, 그렇죠. 뭐 BTS도 그렇고, 사실은 가상의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 공간에 단단하게 컨텐츠가 있고, 그거를 리스펙트하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다케나 여러 가지 공간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그 시나리오나 변화가 되게 재밌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게임적인 요소로 해서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실시간 현장 연결성을 가지고, 뭐 첼로가 아까 얘기했던 뭐 IoT 이런 부분들 해서 사람들 웨어러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시간 현장 연결과 같이 연동돼야 한국에서 존재하는 피지컬한 무엇인가가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넘나들 공간으로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변종을 가진 공간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세상일수록 더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리적인 캐릭터나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하게 더 막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펌팩터 감사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이건 이제 그 가상 공간의 자아 그리고 가상 공간의 아이템 그 가상 공간의 자아가 내가 가상 공간의 아이템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 공간의 나와 현실 공간에서 사야 되는 아이템들이 이제 뭔가 괴리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가상 공간에 나가 나를 포장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체는 좋은데 그게 현실 공간의 아이템의 바이까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즉 가상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임 산업이 했음직한 이코노미 외에 현실 공간에 진짜 구찌처럼 영향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 공간에서의 굿즈나 내지는 물건의 구매로 연결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걸 좀 이따가 두 번째로 좀 해주시고 그럼 SS 질문을 네, 제가 기억하는 질문이 맞다면 그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 수요자한테 어떤 밸류를 줘서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요 질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고객한테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를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유사한 회의를 했습니다. 고객이 뭘 원할까? 네. 그러니까 싼 물류비. 그럼 두 번째 뭐지? 싼 물류비. 세 번째 뭘까? 싼 물류비.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이제 중소업체, 뭐 수출업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형업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싼 물류비가 제일 중요한 팩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 있는 운임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플랫폼에서 이제 그 물량들을 모아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모은 물량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싼 물류비를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밸류로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무너지기 쉬운 거죠. 딴 데서 조금만 더 싼 물류비 가져오면 이제 저희 고객들이 다 빠져나가시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세션 1에 되게 키워드였던 것 같은 데이터라고 보여요. 결국엔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희 플랫폼에서 고객 물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모여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1차적으로는 가시성으로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트래킹. 하지만 2차적으로는 저희가 고객 물류 부분을 예측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맨날 왜 맨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이 항공이 더 비싸거든요. 월요일이 좀 더 싸고. 왜 맨날 금요일에 보내세요? 보니까 금요일에 이번 주도 많이 보내실 거죠? 그러지 마시고 좀 땡겨갖고 앞에 보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직 뭐 로컬 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창고도 매번 예를 들면 매번 11월 달에는 항상 창고가 모자르시던데요. 이번에는 뭐 좀 미리 하나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렇게 예측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안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저희 플랫폼을 쓰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데려다가 이제 데이터 모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작업을 약간 사스화? 그러니까 서비스처럼 그냥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IoT, 블록체인 이런 부분을 사실 수출 물류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특정 부분 분명히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처럼 뭐 파손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바이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이런 서비스 좀 해줘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막 업체를 찾아다가 이걸 구축하고 이러면 그거 ROI 나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물류 서비스랑 IT를 이제 애드온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면에서 좀 혹시
물론 저희보다 좀 더 싼 업체가 나와도 조금 머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시간 관계상 SEC 하나 더 질문 드리고 두 번째 유니티의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이 아니면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인 것 같은데, 거점 국가, 아까 이제 수에즈 운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그 가상 펜스, 지역 펜스로 인해서 그 통과하는 점을 블록체인으로 마치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캐치해서 곧바로 그 스테이터스를 알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다른 국가로 여러 군데로 확장하고 계시냐, 그게 하나의 질문인 것 같고, 그다음 뭐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표준화가 너무 힘든데 표준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참여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스스로 표준을 좀 이렇게 뭔가 어디에 상정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을 듣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의 물건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이 그 사실은 실제의 그 구매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실제 공간의 구매를 갖다 연결시키는 부분. 그 사실은 저는 단지 어떤 아이템이나 우리가 제품을 가상 공간 3D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한번 사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실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가상 공간이 가진 특색을 이용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이 가진 특색하고 현실 공간이 가진 특색의 그 격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를 메꾸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지 우리가 제페토에서 오늘 내가 커피 콩을 한 봉지를 샀어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실제 그 커피 콩이 팔리지는 않겠지만은 제페토에서 커피콩을 샀는데 제페토에 어떤 그 커피콩 진열장에 내가 산 커피들이 하나씩 이렇게 진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제 커피를 사가지고 그걸 스캔을 해야지 내 제페토 전시장에 올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제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커피이긴 하지만은 그게 또 전시의 의미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게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재미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뭐 성장, 수집, 탐험의 재미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일단 그 세 가지 그 재미 요소는 한번 일단 탐험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전체 맵을 갖다가 한번 다 이렇게 만들기 전까지는 또 멈추기 쉽지가 않고, 수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집대를 갖다가 다 채우기 전까지는 또 멈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하지만은 온라인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뭐든지 다 컬렉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게 아직 그렇게 막 크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약간 조금 넓은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가상 공간이라는 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주려 그러면은 스토리나 세계관이 필수이긴 해요. 네, 우리가 부캐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부캐들 요즘 많이 나오는 유재석님이나 이런 연예인분들 부캐 많이 만드는데 각 부캐마다 다 설정들이 있잖아요. 내부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가수라든지 아니면은 PD라든지 이런 설정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물건을 사면은 물건의 반쪽밖에 사는 게 아니야. 가상 공간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50%가 물건이 완성이 되고, 실제 공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바코드를 스캔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라는 세계관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현상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매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트리거하기 위해서 되게 정교한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3D로 옮기는 거에서 멈추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김 본부장님이 거쳤던 뭔가 음악 아니면 만화, 네. 영화 여러 콘텐츠를 거치셨던 그 경험과 이런 거의 깊이만큼 제 생각에는
까도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 현실의 다중 캐릭터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SDS 마지막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리고 두 가지였었는데 네, 기억납니다. 예, 첫 번째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수혜주나 갖고 이제 IoT, ETA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IoT 장비를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거는 IoT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 해상 대부분의 배에서 지금 AIS라는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장비를 이제 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금 당장도 SDS에서는 사실 아까 그 지오펜스를 아까 수혜준을 예시로 들었는데 어디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구글 맵 띄워놓고 이렇게 만약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원하시는 지역을 세팅을 해놓고 아까 그 기능을 지오 펜스 기능은 사실 지금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아까 뭐 ETA 예측을 하려면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첼로 스퀘어 서비스 자체는 이제 올해는 이제 한국 쪽을 타겟으로 먼저 준비를 할 거고 해외 거점에서 사용하시는 거 예를 들면은 해외 거점에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좀 이따가 제가 명함 드리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한 다음에 같이 말씀하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런 코멘트나 시나리오로 메타버스 시나리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요즘 경남 테크노파크나 경남에서 스마트 제조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엔지니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양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잘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냐면 기재부 산하의 KDI 쪽에 이태준 교수님이라고 해서 또 문체부와 함께 대외 홍보관에서 한복이나 김치 쪽을 다루는 그 공간을 갖고 있는 문체부의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개가 연결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왜 꼭 김치나 한복만 거기서 홍보를 해야지? 한국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는 것, 스마트 시티 하고 있는 것, 여러 정말 재미있는 게임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복도 하지만 뭐 김치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간간히 집어넣으면 사실은 요즘같이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건물을 지어놓고 예산을 집어넣은 그런 대회, 뉴욕에도 있고 뭐 런던에도 있고 여러 국가에 있는 그런 곳에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들을 쫙 다 채널링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 분명히 뭔가 유니티가 갖고 있는 그런 3D 직관화, 메타버스 기술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인플루엔서들 작업들에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해가지고 첼로와 같은 그런 물류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그 글로벌리 그렇게 우리가 조합해서 쭉 전진하는 사양 산업도 어떤 여러 가지 신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여기서 종료할까 합니다. 네, 두 분 발표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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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문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